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처럼 클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공격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는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선수들의 이동거리도 너무 멀고 시차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선수들의 컨디션을 제외해도 분명히 공격진의 활약에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손흥민은 경기마다 중요한 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지만 황의조와 황희찬은 아쉬운 활약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황희찬이 최근 울버햄튼에서 4경기에 나와서 3골, 플레이 시간으로 따지면 83분당 1골을 기록하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황희찬의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았는데요. 황희찬의 아쉬운 활약은 황희찬이 잘하는 위치에서 뛰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희찬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울버햄튼에서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에서는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황희찬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의 움직임을 비교해봐도 두 선수의 동선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볼을 터치한 위치를 보면 두 선수 모두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리아전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4-1-3-2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었고 이때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황희찬을 왼쪽에 배치할 수 있었지만 이란전에서는 4-2-3-1 전형을 사용하면서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했던 만큼 황희찬을 오른쪽에 배치해야 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황희찬의 활동 반경을 봐도 황희찬이 시리아전은 왼쪽, 이란전은 오른쪽에서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은 황희찬이 시리아전은 울버햄튼에서 뛸 때처럼 측면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동선을 가져가지만 이란전에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동선을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황희찬이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인 만큼 왼쪽에 있을 때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만 오른쪽에서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왼발로 슈팅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하는데 어색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오른쪽에 있을 때는 황희찬이 자신이 편한 오른발로 볼을 잡아두면서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는 빈도가 훨씬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기록을 비교해보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시리아전은 슈팅을 5개 기록했지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이란전에서는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슈팅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전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에서 뛸 때 황희찬의 퍼포먼스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편 황의조의 플레이 또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적었는데 볼을 터치한 횟수만 봐도 시리아전은 17번, 이란전은 22번을 기록했습니다. 황의조가 두 경기 모두 교체로 경기를 떠났지만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온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볼터치 횟수였는데요. 황의조가 보르도에서 90분당 평균 26회의 볼터치를 기록하고 있고 평소에도 많은 볼터치를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국가대표팀에서 황의조가 볼을 잡는 빈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황의조가 수비라인 뒤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는 뛰어나지만 볼을 소유하는 플레이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르도에서는 보르도를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라인을 올릴 때가 많지만 한국이 아시아팀을 상대할 때는 상대팀이 수비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칠 때가 많은 만큼 황의조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요. 그러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고 버텨주는 포스트 플레이가 필요한데 황의조가 그러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중앙으로 볼을 투입했을 때 볼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공격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란과의 경기에서도 이란이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 수비할 때는 수비라인을 완벽하게 내린 상태로 경기했기 때문에 황의조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황의조가 빠지고 손흥민이 전방에 배치되었을 때 손흥민이 수비수 사이에서 볼을 받아주고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에게 패스해주는 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 또한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강점인 선수는 아니지만 황의조보다는 전방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수비적인 팀을 상대해야 하는 월드컵 예선에서는 한국이 황의조 대신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으로 가면 황희찬까지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격수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손흥민과 황희찬이 자리를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스위칭 플레이도 가능한데요. 결과적으로 밀집 수비를 사용하는 팀을 만날 때 황의조가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부족하고 황희찬도 오른쪽에서 뛰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하고 황희찬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전형이 아닐까 하고 기본적으로 황희찬, 손흥민, 황의조 모두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A매치 기간에는 벤투 감독이 좋은 공격 조합을 찾아오길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